네, 이슈앤피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7일에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운명을 좌우할 일본의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미국에서는 전 세계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선이 또 치러지게 됩니다. 요동치는 전 세계 정치 상황 속에서 필요한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일본의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지난 27일에 일본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었는데 이시바 총리의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결과와 함께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떻게 승부수를 던졌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중의원 465석 중에 233석을 열린여당이 확보하지 못해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갔습니다. 물론 앞으로 조금 이제 조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봐야 알겠지만은 일본 사실 지금 한미일 관계가 중요한 시점이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 정치 행보도 중요한데 자민당이 안정된 의석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소속을 흡수한다라든가 안 그러면 온건한 야당을 흡수한다든가 좀 해서 과반수를 확보해서 돌파구로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에는 퇴진하게 될까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대드락인데요. 제가 봤을 땐 확실한 거는 내년 참여연 선거. 그때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그러한 조정을 해내지 않을까. 물론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그 정치자금 스캔들이라든가 일본의 어려운 고물가 경제 상황 때문에 그 자민당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그 신뢰라고 하는 거가 무너져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조정은 이루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일 관계의 그 전략은 좀 우리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기존하고는 조금은 다른 성격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그 연립 여당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야당과의 소통의 채널을 가동을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본다면은 기존 채널을 유지한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던 그러한 야당의 그러한 그 온건 야당 쪽으로 연계를 저어서 나감으로써 그야말로 안정된 한일 관계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 신냉전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라고 할까 성격의 변화를 우리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일 양국의 재계 인사들이 만나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자라고 협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죠. 세계 1위의 도요타 회사와 우리 현대차가 또 손을 맞잡았는데 정치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어떻게 좀 협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이런 신냉전 구도 속에서는 우리가 한일 관계를 투트랙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단기적인 부분은 이해관계 증진이 돼야 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우리에게 안보적인 이슈의 큰 거는 해곡지 문제죠, 북한.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제 안보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지금 반도체 문제도 걸려 있고 배터리 문제도 걸려 있고 기타 AI 관련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 협력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한미일 삼각협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좀 더 일본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기시다 수상 그 내각 속에서 상당 부분 한일 관계를 끌어올려 놨거든요. 그 맥락에서의 연속성 상에서 가야 되는데 물론 장기적 과제가 있습니다. 역사 영토 문제도 있고 또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늘 발목 잡히는 무슨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다라든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다라든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점진적인 장기적인 과제로서 개선해야 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외교 차원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그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그런 협력 의지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좀 나가야 된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대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11월 5일이죠. 다음 예.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가 워낙에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어서 한 치 앞도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미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전략을 짜기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나눠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경험은 2016년에 제가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 기간 중에 미국 체류 중이었는데 그때는 무조건 힐러리가 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예.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총 유효 득표수에서는 힐러리가 이겼지만 사실 선거인단에서 트럼프가 이김으로써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안정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서는 해리스가 되면은 기존의 한미일 삼각협력, 한미동맹 강화, 그러면서 대중 견제 플러스 북한 비핵화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가 보다 더 급변하지 않고 예.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단점은 좀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아울러서 어떤 동맹보다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다 보니까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지금도 저는 궁금한 게 과연 그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폐지할 수 있을까? 네, 폐지하겠다고 큰 소리는 치고 큰 있는데 소리 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는 있을까? 뭐 아시다시피 지금 WTO의 정보기술협정에 의하면은 그것도 위배되고 한미 예. FTA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또 주한미군 또 주둔 비용 재협상도 걸 거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너무도 힘든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그럼에도 그 모든 말들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 기대하는 거는 대북 협상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 우리 지금 정부가 입구 전략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예. 그 입구 전략을 미국이 물꼬를 터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보적인 의미에 있어서 기대도 하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은 혹시나 핵무기 개발에 관해서 전향적인 그러한 수용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렇게 본다면은 또 다른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한미 관계라고는 그 측면만 얘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해리스가 좀 더 페이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의 전망은 좀 어떠신가요? 지난번에 앞서 말씀하신 예. 네, 네, 그 이후로 제가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요. 저는 그거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그 당시 놀랐던 거는 개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미국 학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예, 예. 정치학자들한테. 이게 힐러리가 된다고 분명히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됐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나 했더니 네. 물론 샤이 트럼프 얘기하고 막 하지만은 그때 얘기했던 게 저도 깜짝 놀란 답변이 뭐였냐면 아직 미국은 여성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리라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치학자들의 대다수가 얘기하는 것은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미지 선거로 가면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뚜껑을 열어보고 저희가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